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선교학교 세 번째 강의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강의는 아마 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난 두 번째 강의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DMM, Making Disciple Movement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요 관점에서 정리를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주민 사역이나 난민 사역,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시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 안에 있는 다양한 분들 또 만나던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그럼 도시 선교 안에서 하나의 이제 좀 사례를 만들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유학생 사역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홍대에서 중동까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8년도에 썼는데요. 제가 홍대에서 사역을 하면서, 홍대라는 도시 안에 사역을 하면서, 또 이곳에서 이제 해외로, 특별히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앙카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난민들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됐는데요. 어반 미니스트리 랩이라는 출판사, 도시사역연구소라는 출판사로 이제 첫 번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을 좀 이제 제가 쓰지는 않았고 출판을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파도를 타는 교회인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시 선교,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고, 저는 이제 이 도시선교학교 이후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 4번 정도 이 책을 가지고 북쉐어링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도시교회 개척학교라는 이름으로 한번 모임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좀 오프라인 모임에서 하길 원하는데, 뭐 거리라든가 어떤 여건상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모임에 또 영상을 찍고 같이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책과 같이 좀 보기 원하는 것은 OQ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IQ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IQ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능 지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개척하게 할 때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5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라는 5명의 팀이 세워져서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좀 더 건강한 교회가 개척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마다 요즘에 뭐 MBTI라든가 뭐 성격 유형 검사가 되게 많이 있는데 5가지의 지수를 연구했습니다. 엘렌 허쉬라는 선교적 교회의 완전히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는 교회론의 대가입니다. 이분의 책을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 5가지 DNA라는 이름으로 부제로 해가지고 OQ 책을 이제 출간을 하였는데, 이 책 역시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소개했던 파도를 타는 교회는 닐 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쓰게 되셨습니다. AEU라는 아메리칸 이반겔리칼 유니버시티라는 이 캠퍼스에 닐 콜 목사님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이 책이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책들이고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안에서 이주민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대구 구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주훈 목사님이 쓴 이제 202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것이 이 질문이 전도할 때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 이주민들 이렇게 돕고 다양한 민족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돌아와서 도시사역하는 교회의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특별히 오늘은 도시 안에 어떻게 하면 좀 이 접근 가능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의 책을 보면 페이지 365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시 사역하는 교회들의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감수성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도시 안의 감수성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적 차이들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 정의에 헌신하고 신앙과 직업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일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술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언어와 문화와 그 도시의 상황에 맞게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결국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본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게 해석을 하고 적용해 시켜주러 나아가는 것이 도시 선교사가 해야 될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사 선교회는요, 2019년 6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 2023년 6월 1일이 되면 아마 이 영상이 그 다음에 하시는 분 들을 텐데 한 4년 정도 된 그냥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도시로 몰려든 이주민, 유학생, 난민, 그리고 도시 안에 여러 그룹에게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이주민, 유학생, 난민만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그룹들, 특별히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선교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주민, 특별히 유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약 260만 명입니다. 예상하기로는 2030년 정도가 되면 500만 명이 넘어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외국인들이요 2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0.98이라는 거는 출산율 1% 미만일 때 적은 게 3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0.7에서 0.8%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가정당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시대인 것이죠. 평균적으로. 2명, 요즘에 3명 정도 낳으면 진짜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 낳는 집이 많을수록 1명도 안 낳는 집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월 3만 명 이하입니다. 이 출산율을 보면 지금은 약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인구가. 그러면 한국 사회로 유입되어지는 외국인보다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면 멀수록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 유학생 사역은 도시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인구 감소 방지와 한국 사회 완전히 새로운 활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지금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여러분 2019년 기준인데 코로나 전까지의 통계를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15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21년 자료인데요. 그 전해 거 자료입니다. 중국이 약 7만 1000명에서 6만 7천 명으로 바뀌었고요. 베트남을 볼까요? 3만 7천 명에서 3만 5천 명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전 통계 2년 동안 2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날 때쯤에서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생이 제일 많은 유학생이 베트남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코로나 터지면서 고국으로 많이 들어갔고 베트남은 그 본국에서 유학생들의 유학생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았거든요. 그 본국으로 들어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들이 지금 뭐 커피를 제외한
음식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취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 비자를 받고 온 친구들은 주당 몇 시간씩 알바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국내 그 나라에서 받는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그런 월급을 받고 이미 그들이 지금 졸업 이후에 한국에서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일본인데 여기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아마 올해부터 지금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의 다른 유학생보다 1년 단위의 유학생들이 들어올 거예요. 곧 5위 안에 들어올 것이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4천명, 7천만 가량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한 해에 몇천 명씩 한국에 유학생을 오게 될 것이고 지금 또 다른 유학생 사역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어떤 시대인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 선교로서의 유학생 사역을 좀 보기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주민들이 한 5%가량 됩니다. 국제적 이주 현상이 있고요. 이 표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열방이 들어왔어요. 홍대 신촌의 경우, 신촌 같은 경우에 그 연세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촌하면 딱 떠오르는 연세대, 많은 대학이 있지만 연세대가 있는데 학생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2만 명 중에 5천 명 이상이 유학생입니다. 적어도 학생 중에 25%가 유학생이죠. 여기 연대랑 서강대랑 이대 유학생을 다 합치면 2만 명가량 됩니다. 여기에 연대 어학당에 온 외국인, 게다가 관광객으로 외국인 다 합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평일 점심, 오전 뭐 이럴 때 오후에 와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전도하면 적어도 10개국 이상에서 오신 그 분들을 만나요. 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 또 아시아 지역, 남미 지역에 한 번도 가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온 수많은 나라에서 온 열방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화 현상인데요. 1800년도에는요, 전 세계 인구의 3%가 도시에 있었어요. 1900년도 14%, 2000년대가 되면서 뭐죠? 47%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62%.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시티는 그 도시에 인구가 한 1000만 명 이상 사는 그 도시가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1950년대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었어요. 런던과 뉴욕인 것이죠. 2017년에는 47개였고요. 지금 서울은 10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가시티로 들어오는 수많은 도시 중에 도시가 서양에 있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부분의 아시아의 도시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땅끝 선교, 이제 더 이상 땅끝으로 가서, 땅끝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아마존 이런 걸 생각하죠. 아프리카 오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브라질에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저기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뭐 어떤 지역은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그런 밀림지대가 아니에요. 손끝으로, 핸드폰으로 땅끝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기의 시대인 것이죠. 선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집 앞 선교라고. 내 집 앞 문을 열고 가니까 선교지인 거예요. 제가 연남동 살 때 그걸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외국인,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선교지인 것이죠. 더 이상 선교를 하러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The world is perishing.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러가 얘기했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in perishing, 나의 교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게 글로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세계가 내가 하는 사역지, 제가 하는 사역지 홍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역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했고 통신이,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캐럴 목사님 이렇게 정의를 했죠. 국제화와 도시화는 국내 및 해외 선교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느 나라, 어떤 민족으로 가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앞으로의 선교의 시대는 내가 어느 도시로 갈 거냐.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이냐, 무엇을 갔냐, 아데네와 같냐, 고린도와 같냐, 로마와 같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지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개척하고 공동체를 개척하고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도시로 흩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일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수평화됐거든요. 다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은 어디 한 곳에 가서 영어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그냥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할 거를 그냥 여기서 경험해 보는 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시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도시로 밀려드는 전 세계 이민의 물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DBS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첫 번째 강의 마치고 아마 이 DBS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여러분들 알려드렸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한 3번 정도. 3번 정도를 통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DBS를 좀 이렇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DBS를 통화해서 도시사역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본문은 같습니다. 본문은 전 세계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는 데이빗 왓슨 팀에 의해서 시작을 됐는데 이 본문은 검증된 본문이거든요. 3개의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도의 선교사들 데이빗 왓슨과 그의 팀이 발견했어요.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하고 발견한 것만 있는 거지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선지자적으로 알려주신 거겠죠. 불과 30-40년 전에.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요, 농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은 곳에서 했어요. 그럼 도시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책도 보고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점차 개발해서 DBS와 뭐 T40라든가 LTG라든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서 지금 북미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DM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isciple Making Movement.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교회 개척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로 모이다 보니까 그들의 2세대, 3세대, 4세대에 이르기까지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뮤니티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비즈니스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운동이죠. 선교사가 내가 평생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뭐 담임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의 도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그런 전체 도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회, 한 개의 단체가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교회 개척가가 되고 아니 교회 개척가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이거예요. 저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과반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또는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앱으로 만들었거든요.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걸 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발견 성경 공부,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 치시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 부분들을 하시고 여러분들 12기, 13기, 14기가 이 부분 안에서 만들어서 여러분 같이 교제 말씀으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교회, 시작하게 되는 커뮤니티 안에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3주 만에 교회 개척될 수 있습니다. 3주 만에 공동체가 개척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 자료들을 오픈 소스입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 뭐 저나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언제든 시간이 맞으면 초대를 받고 가서 이것들을 같이 함께 시연해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A4 용지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본문을 왼쪽 칸에 그 다음에 가운데 칸에는 자기의 언어로 적고 세 번째 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제자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을 이틀 안에 48시간 안에 한번 적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고 이것을 했던 지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보이죠? 토끼와 이제 제가 코끼리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코끼리부터 할게요. 코끼리가 이제 결혼이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코끼리가 뭐죠? 이제 부부가 되면 어떤 표현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신을 하려면 한 10살은 돼야 됩니다. 10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포유류 중에 가장 긴 임신 기간을 보내야 되는 24개월. 2년 동안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낳을 수 있는 코끼리가 한 마리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마리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한 코끼리 한 서너 마리 정도, 가족까지 포함한 한 대여섯 마리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오래 살긴 해요, 코끼리가. 그렇지만 자녀를 낳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만약에 교회로 비유한다면 한 20, 30년 정도 지나서 교회 한 서너 개 정도 개척되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지나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신 기간이 불과 한 달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 달 동안 임신한 적게는 4마리, 많게는 12마리까지 토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끼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토끼 금지 법을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도시는 토끼 월드가 될 것입니다. 레빗 월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토끼와 같은 교회를 개척한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코끼리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는 CPM,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그림을 꼭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은 토끼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제가 이걸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몇 분과 함께 했던 것이 사과나무 농장 프로젝트였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의 열매는 맛있는 사과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를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의 교회, 어떤 하나의 선교단체, 한 명의 사역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생태계가 바뀌려면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코끼리와 같은 사역자, 코끼리와 같은 교회는 생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거대하고 큰 사역은 있을 수 있지만 저변 확대가 되지 않겠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저는요, 저희 아들이 한 17살 정도가 됐는데,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되게 이제 기특한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대학 갈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교회 개척가라.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기도해 줬어요. 너가 그 고등학교에 교회 개척가라고. 너가 이제 아빠를 이어서 너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제자 운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
한 17년 전에, 16년 전에 아기였는데 한 10년 넘으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저는 기대해요. 저희 아들을 통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은 사역,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의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도시 가운데 흩어지는 수많은 도시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유학생들, 길면 4년, 5년, 짧으면 6개월, 또 짧으면 한 달 동안 있는 유학생들이 이제 D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제자가 돼서 그들이 3번, 4번 모임을 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션 파트너스라는 단체와 함께 사과나무 농장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제가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만난 유학생들과 함께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통화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보드게임도 하고 그래서 뭐 커피도 무료로 나눠주고 명절 때 막 이렇게 뭐 한복 입는 체험도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제과제빵 자격증도 딴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 쿠킹 클래스, 쿠키, 케이크 만드는 거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이 왔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 비즈니스 플랫폼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만남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 명이 DBS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한 친구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고 그들 중에 또 다른 친구들이 새끼를 까고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해가지고 유학생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이는? 지금은 저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흩어져서 본인들의 커뮤니티 안에 본인들의 그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개척, 두 번째는 어떤 플랫폼, 도시 안에 어떤 플랫폼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의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트남 출신의 사역자,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출신의 유학생들을 집을 구해주고 그 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생 구해줘 홈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세우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부동산의 흐름과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저도 너무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센터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페이스 UM이라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을 2022년 3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후원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후원에서 이제 끝나서 한 3개월 안에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월세뿐만 아니라 이곳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학생들한테 이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름을 정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도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반 미니스트리, 도시 사역 또는 어반 미션 해서 UM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간 UM입니다. 사실 공간, 도시 선교를 위한 공간이죠. 스페이스 포 유언 미션이라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목적을 이뤄드리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이제 오픈하게 되었고 이 공간에 처음으로 2020년 부활주일날 외국인들 길거리에서 만난 전도에서 만난 친구들을 이제 초대해서 한국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뭐 미국에서 온 친구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먹고 싶은 거 있냐? 한국 음식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떡볶이라든가 튀김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준비해서 해드렸고 그 다음 주에 먹고 싶은 게 뭐냐? 순두부찌개 이런 거 순두부찌개 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역을 이제 진행하게 됐던 것이죠.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링고 서울이라는 청년이 이끄는, 크리스찬 청년이 이끄는 단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모임을 저희 공간에 이제 오픈해서 모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공유교회, 이제 개척교회고 또 모임 장소가 필요한 교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앱에 이제 이 장소를 올렸는데, 다양한 연세대 학생들이 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 다양한 단체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이곳에 많을 때는 한 4개 정도의 교회가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플랜뿐만 아니라 기도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학생들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이제 낮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학교에 가서 밥을 먹고 하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국적 커뮤니티의 모임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자기는 BTS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BTS 잡지 구해가지고 선물해주고 성경도 좀 나눠주고 이 친구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런 사역들이 이제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런 플랫폼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여기 연세로 버거킹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5층에 있는 스페이스 유엔 간판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곳을 거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필요하잖아요. 이 중에 한국어 교사로 이제 자격증을 딴 분이 계셔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한국어 클래스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즌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단체 이제 창립 예배가 되었고, 총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그런 형태의 사역이 됐고요. 이제 스페이스 UM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달에, 작년 2022년 8월 달에 김포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틱, 우리 로스팅 기계 또는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6호점, 한옥, 누가 또 한옥을 관리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3월달 기준으로 거의 만실이고요. 대만 사람들, 외국 사람, 다양한 나라의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모임을 하고 숙박도 하고 저희랑 또 교제도 하고 픽업도 해드리고 막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유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접촉한 친구들이 DBS를 통화해서 선교적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로 들어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이제 올해 다양한 지역들에 개척되어지는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스페이스 UM이 갑자기 이제 2022년 10월부터 이제 최근 3월까지, 제가 이 영상을 3월달에 찍고 있는, 4월이군요. 4월에 찍고 있는데, 한 13개 정도의 이제 공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체, 다양한 교회, 다양한 사역 형태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곳에서 풀타임 사역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또 다양한 모임들이 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도시 선교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이 시대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학생 사역, 이주민 사역, 비즈니스 사역으로 연결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결돼서 같이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3가지 단어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도시선교와 유학생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꼭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도시선교는요, 하이브리드 사역입니다. 어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통적 교회를 부장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잖아요. 이렇게 전기로 가다가 전기가 끊기면 기름으로 갈 수도 있고, 기름으로 가다가 안 되면 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함. 도시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하는 연합하는 단체, 또 교회, 그리고 이 단체 안에 같은 사역자들 안에서의 그런 연결. 그래서 커넥티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연결된 사역들. 저는 어반 커넥티드,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런 연결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창조성뿐만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사역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선교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50%의 재정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텐트 메이킹 선교라는 말도 하잖아요. 자비랑 선교라는 말도 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근데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잘하자는 거거든요.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익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스페이스 UM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즈니스의 11조. 비즈니스의 11조를 구제헌금에 단체와 선교사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또 가능하면 20%까지 확대해서 이 재정에 흘려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이뤄내보자 라는 것들이 저희의 이제 목표이고, 사역자들이 후원을 통해서 이 사역을 지탱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50% 정도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동의와 이해 안에서 비즈니스 선교하는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교회 개척일 수도 있지만 교회 개척 이전에 제자 삼는 것이고, 제자 삼고 또 그 제자 삼는 공동체 안에 그 커뮤니티 사역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커뮤니티 개척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고, 그 안에 처치 플랜팅이 있는 것이고, 플랫폼, 비즈니스 개척이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강의 이후의 토론과 개인적인 만남과 사역을 통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시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제 선교를 얘기할 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러 미전도 종족으로 가는 선교, 물론 소수의 헌신된 정말 개척자적인 정신이 뛰어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가셔야 되겠죠. 평신들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도시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 와 있는 사람들, 이제 와서 다시 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커뮤니티를 세우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선교는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이주민들과 난민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급속도로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DMM이라는 원리를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렸고, 그 부분들을 이 도시선교학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 많이 적용하시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는 유학생 사역,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잠깐 얘기했던 비즈니스 사역, 이게 어떤 하나의 동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도시라는 것 안에서 도시 어반 미니스트리라는 관점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아마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좀 더 다른 이주민이라든가 난민 관련된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저희 단체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간증이나 사역 소개로 또 오프라인 안에서 또는 이제 올라오는 영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강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 질문이라든가 또 카톡이나 또 만남이라든가 줌 모임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도전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